주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겁부터 낸다. 뉴스에서는 숫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어른들은 표정이 굳어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크게 잃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식은 위험한 것, 어려운 것, 잘못 손대면 큰일 나는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아이들에게 주식은 거의 금지어에 가깝다. 그건 어른이 돼서나 알면 돼 라는 말로 쉽게 정리된다. 하지만 사실 주식은 그렇게 무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식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도구 중 하나다. 주식을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에 돈을 조금 보태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보상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개념만 이해하면 주식의 절반은 이미 이해한 셈이다. 우리는 주식을 숫자나 그래프로 먼저 배우려고 해서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앞에 떡볶이 가게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그 가게는 항상 사람이 많고 맛도 좋고 지나갈 때마다 줄이 서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옆에 하나 더 열고 싶은데 가게를 하나 더 열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이다. 이때 여러분이 용돈을 모아서 사장님께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제가 돈을 조금 보태줄게요. 대신 가게가 잘 되면 나중에 번 돈을 조금 나눠주세요. 이게 바로 투자다. 그리고 이 구조를 회사 단위로 크게 만든 것이 주식이다. 회사는 혼자서 성장하기 어렵다. 공장을 지어야 하고 직원을 뽑아야 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회사에 돈을 조금씩 보태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회사의 일부를 나눠준다. 그 일부가 바로 주식이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사는 것이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주인이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사람을 투자자라고 부른다. 투자자는 단순히 돈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회사가 성장하면 투자자도 함께 성장하고 회사가 힘들어지면 투자자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주식의 기본 구조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회사는 그대로인데 왜 주가는 매일 오르고 내릴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다. 건물도 그대로고 직원도 그대로고 물건도 그대로 파는데 가격은 왜 매일 바뀌는 걸까? 이건 회사의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다. 주가는 지금 이 회사가 어떤지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에 더 크게 움직인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인기 투표와 비슷하다. 어떤 반에서 발표를 잘할 것 같은 친구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친구를 더 기대한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많아지면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간다. 반대로 이 회사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많아지면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가격은 내려간다. 그래서 주가는 매일 변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뉴스 하나, 사건 하나로도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주가는 때로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실수를 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지고 어제 팔았는데 오늘 오르면 억울해진다. 하지만 이건 주식의 본질이 아니라 주식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다. 주식은 하루 이틀을 보고 하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시간을 함께 사는 것이다. 좋은 회사를 고른다는 건 그 회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필요할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사용할 물건을 만드는지, 세상이 변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쉽게 사라질 회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투자다. 이런 생각 없이 가격만 보고 사고 파는 건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숫자 맞추기 게임에 가깝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들은 주가보다 회사를 먼저 본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용하는지, 이 회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불편해질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진다.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회사라면 가격이 조금 흔들려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식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에만 집중한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생각만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주식이 점점 무서워지고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이때 주식은 공부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 주식은 원래 스트레스를 주는 도구가 아니다. 주식은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어준다. 왜 어떤 회사는 잘 되고 어떤 회사는 힘들어지는지, 왜 기술이 중요해지는지, 왜 사람들이 특정 물건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주식은 빨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운이 탁에 작용한 경우가 많다. 꾸준히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천천히 간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확실한 것만 고른다. 이건 나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는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시간이 지나야 나무가 자란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면 그 회사가 자랄 시간을 줘야 한다. 중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자란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도 기억하면 좋은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르는 것은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다 넣지 않는 것이다. 투자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유를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남의 말만 듣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누가 벌었다는 이야기는 투자 이유가 될 수 없다. 왜 좋은지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주식은 훨씬 덜 무섭고 훨씬 덜 위험해진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이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질수록 실수는 늘어난다. 반대로 천천히 이해하려고 할수록 판단은 단단해진다. 주식은 결국 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선택의 이야기다. 우리는 매일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지 선택한다. 그 선택들이 모여 회사가 성장한다. 주식은 그 선택의 결과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식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당장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주식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도박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은 공부할수록 차분해지는 분야다. 알면 알수록 덜 흔들리고 이해할수록 욕심이 줄어든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갈 생각이다. 어른도 이해하고 아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다음에는 어떤 회사가 오래 살아남는 회사인지, 좋은 회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흐름이 궁금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